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섹션은 이번 챕터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Lattice Vibration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주로 이제 전자들에 대해 살펴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구성원, 그러니까 원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자들은 전자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보통은 파동성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고요. 우리가 고준적으로 취급해도 충분한데 그 원자들의 진동만큼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면서 N2 분자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원자들의 진동만큼은 양자화되는 효과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면서 살펴보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그 전자들을 이제 움직임을 기술할 때 우리가 주기적인 포텐셜을 가정을 했었죠. 그죠? 그 얘기인즉슨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원자들이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복지부동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완벽한 대칭성을 가지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원자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가 않고요. 어떤 열적인 요동 여기에서 동영상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실리콘 카바이드의 600켈빈에서의 원자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요. 이렇게 원자들이 그 평형 위치, 그러니까 원래 그 정확한 주기적인 그 위치에서 약간씩 진동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진동이 전자의 움직임이랄지 아니면 어떤 열적인 더멀 트랜스포트, 열 에너지의 전달, 열 에너지의 저장 이런 데다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좀 간단한 것부터서 1차원 모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개념들을 짚은 다음에 그거를 3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을 하고요. 그것으로 대표되는 이제 대표적인 물성 중에 하나의 열 용량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원 1D 모노 아토믹 레티스. 그러니까 모노 아토믹 레티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니셀에 하나의 원자만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상적인 1차원 격자 크리스탈이 되겠고요. 동일한 원자들을 무게는 m인 그런 동일한 원자들이 A라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아무런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A라는 그거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원자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스프링 콘스탄트 K로 나타나겠습니다. 이펙티브하게. 그래서 모든 스프링이 동일하게 K라는 어떤 스프링 컨스탄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원자들이 인덱스하는 건 우리가 정수를 가지고서 0, 1, 2, 3 이렇게 되겠고 고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n번째 원자의 위치는 여기 원점을 갖다가 n equal 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x, n은 na라는 위치에서 있는 이제 그런 원자가 되겠어요.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구슬 같은 게 이렇게 쭉 이렇게 1차원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포게이션은 진행을 이제 x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이게 그 진동하는 거가 이제 진동이 움직임이 전달이 되는데 그 움직이는 방향과 동일하게 이렇게 진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x 방향으로 전달되는데 내가 x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은 그걸 우리가 종파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longitudinal wave라고 얘기를 하고요. x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그 흔들리는 오실레이션은 위아래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은 그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x인데 y 혹은 x인데 z로 이렇게 진동을 한다 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transverse wave.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웨이브가 있는데요. 실은 어느 거를 내가 기술하건 거의 동일한 이제 포멀리즘을 따르면 되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longitudinal wave를 우리가 우선 가정을 해서 기술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집중을 하냐면은 이제 n번째 원자에 집중을 합니다. n번째 원자. 그래서 그거는 n번째 원자를 보면은 스프링이 두 개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는 왼쪽 n-1번째, 하나는 오른쪽 n+1번째에 이제 있는 그런 스프링, 그런 원자와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힘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힘이 이제 우리가 오른쪽 스프링, 왼쪽 스프링이 있는데 오른쪽 스프링을 먼저 봐보면은요. 오른쪽 스프링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오른쪽에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걸 얘기를 안 했구나. 이제 n번째 원자 원래의 수평 위치로부터서 얘가 얼마나큼 벗어나 있느냐.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un 그리고 이제 시간 t에서 시간 따라 변하는 거니까 unt로 우리가 이제 기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 un이 이제 플러스면은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n번째 원자는 un만큼 지금 이동을 해 있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un만큼 이동해 있고 n 플러스 1은 그러면 u의 n 플러스 1만큼 이렇게 이동해 있겠죠. 어떤 동일한 순간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그 둘 사이의 차이, 이 둘 사이의 차이 un 플러스에서 un을 뺀 것만큼 스프링은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둘 사이 차이만큼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늘어나 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면 어때요? 스프링이 늘어나 있으면 나한테 지금 오른쪽에 붙어 있는 스프링이 늘어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도 힘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죠. 그로 내가 그 변한 길이 un 플러스 1 마이너스 un에다가 스프링 콘스탄트 K를 곱한 것만큼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자, 요게 그래서 오른쪽 스프링에 의한 힘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왼쪽 스프링은 내가 un에서 un 플러스 1을 갖다가 빼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u의 n-1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un 빼기 un-1 한 만큼 스프링이 늘어나 있겠죠? 그죠? 근데 왼쪽에 붙은 스프링은 늘어나게 되면 어때요? 어느 쪽으로 당길까요? 왼쪽으로 당기겠죠? 그걸 원래 걸로 복원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다가 늘어난 길이에다가 K를 곱해서 그게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내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은 그게 여기 왼쪽에 있는 스프링에 의한 힘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기술한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이 이제 알짜 힘, 바로 이제 un에 있는 n번째 원자가 받는 힘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변에 내가 이 두 개를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un 플러스 1 플러스 un 마이너스 1 빼기 2 두 배의 u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자기 자신 n번째 원자의 가속도 곱하기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러한 원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무한 스프링에서의 equation of motion, n번째 원자에 대한 equation of motion이고요. 내가 n이라는 인덱스만 이제 바꾸게 되면 모든 원자가 동일한 이런 equation으로 우리가 기술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웨이브, 그럼 우리가 이제 파동 방정식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해 봤을 텐데요. 그거랑 이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갖다 한번 좀 그 커넥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원자들은 그 간격이 A만큼 떨어져 있죠. A는 원자 사이의 간격이니까 거의 엉스트롱 단위이고요.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원자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것들이 안 보이고 거의 연속한 선으로 보이게 돼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컨티뉴엄 리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자세히 들어가면은 디스크리트한 원자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바깥에 나와보면 거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이 원래는 내가 n번째 원자의 시간 t에서의 변이였는데 그게 어떤 위치건 이게 촘촘한 간격이 안 보이고 거의 연속적인 선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함수를 바꾸게 되냐면은 x라는 위치에서 시간 t일 때의 변위, 이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디스크리트였던 거고요. 이건 연속적인 어떤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uxt로 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좀 봐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자,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앞에서의 그 모델에서 그 변이하는 거를 내가 원래 이제 횡파니까, 종파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내가 위아래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n번째 원자의 변이는 un, 이 값을 가지고요. n 플러스 1은 un 플러스 1, 이 값, 이거는 u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밑에는 x축은 이제 x축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a만큼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이런 이제 그래프다라고 치면은,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요 구간, 그러니까, 나의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구간에서의 이 평균적인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이 기울기 값이 얼마냐면은, 기울기 값이 a분의, 그죠? 밑변의 길이가 a니까 a분의 요 높이는 un-1이 되겠어요. 그렇죠?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고요. 동일하게 요 구간에서의 기울기는 a분의 u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un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은 지금 요쪽 왼쪽 구간에서의 기울기, 여기는 오른쪽 구간에서의 기울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기울기의 변화량은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차이를 갖다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는 얼마냐면은 내가 요거에서 이거를 빼고 그거를 이제 구간 사이의 평균 길이인 A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의 평균 변화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해보면은 뺀 거는 내가 이제 뺀 거는 A분의 UN 플러스 1 플러스 UN의 마이너스 1의 2배의 UN이 될 거고요. 그걸 A로 다시 나눴으니까 A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제곱분의 UN 플러스 1 더하기 U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배 UN. 이게 무엇이냐면은 자, 한번 내가 이제 이렇게 이 기울기는 이제 미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A 가칭이 작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왼쪽 미분이 되겠고 좌 미분이 되겠고 이거는 우 미분이 되겠고요. 그럼 미분한 거에 변화량이니까 미분의 미분인 바로 이게 미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가 뭐가 되냐면 내가 이제 U로는 지금 이제 U가 X하고 T 두 개의 변수를 가지니까 이거는 지금 X에 대한 변화량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편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운드에 편미분한 거 U의 X의 T 이렇게 컨티뉴엄 리밋에서 내가 그게 두 개 대응이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A제곱을 우변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가 차분 그러니까 디퍼런스가 그 값들의 디퍼런스가 이제 미분으로 디퍼런시에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앞서 나왔던 그 디스크리트한 애톰들에 대한 이 이퀘이션에서 좌변을 연속 모델에서의 미분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우변은 이제 UN에서 변수가 이제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은 편미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내가 이제 이 KA 제곱을 이쪽으로 보내면, 미안한데, 요거를 이제 M을 이쪽으로 보내고 시간을 갖다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개수를 가지고 곱해져 있는 요런 이퀘이션이 되고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 같은, 익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웨이브 이퀘이션,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에 그러니까 시간을 두 번 미분한 것과 요거에서 앞에 있는 V제곱, 이게 이제 그 파의 속도가 되겠고요. 요거하고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우리가 매칭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앞에 했던 그 모델에서, 연속체 모델에서의 그 파동의 속도는 바로 루트의 n분의 k 곱하기 a가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생소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앞에서 했던 우리가 그 원자 모델의 요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a를 작다, 연속적인 어떤 리밋으로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익숙한 그런 파동 방정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파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좋을 것 같고요. 개념적으로 연결하기에. 자, 그래서 앞서는 우리가 이퀘이션, 요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퀘이션을 풀면은요, 요 이퀘이션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푸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노멀 모드를 구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 방정식에서 노멀 모드,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의 슈리딩거 이퀘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파동들, 그렇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구해보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답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가정을 합니다. 자, 뭐냐면은 UNT가 어떤 일정한 앰플리튜드를 가지고요. 사인의 KNA-오메가-T.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내가 NA라는 게 실은 X 좌표, 연속체에서 말하는 그 이제 X라는 좌표가 되니까 실은 KX-오메가-T. 사인의 KX-오메가-T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파동을 여기다가 넣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K가 바로 이제 그 파의 웨이브 넘버, 파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걸 갖다가 내가 이퀘이션 1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보게 되면은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뭐 쭉 넣으면은요, 여기는 이제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KNA-오메가-T 이걸 갖다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우리가 여기 이 n 플러스 1은 거기다가 뭐만 하나 더해지는 거냐면은 결국은 이제 KA만 하나 더해지는 거죠. 이게 n 플러스 1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항이 UN 플러스 1이 A sin 세타 플러스 KA로 바뀌고요. 써보면은 이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U의 n 플러스 1이었던 거고, 요 뒤에 부분은 이제 U의 n-1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KA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이거가 UN에 해당이 되는 거 되겠어요. 그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우변은 마찬가지로 이제 A sin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인 합의 공식, 그걸 가지고서 이거를 변형을 해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여기 두 개가
없어지는 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그래서 공통으로 남게 되고요.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하고 이제 A를 갖다가 이제 소골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남다. 그래서 사인 세타도 마찬가지로 소골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럼 남는 거는 뭐에 대한 이퀘이션만 남냐면은 K하고 오메가에 대한 이퀘이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K는 웨이브 넘버, 오메가는 앵글러 프리퀀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고 이걸 우리가 또 이제 사인 또 반각 공식이라고 하죠. 그걸 이용을 해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4배의 여기다 뭐 사인 제곱에 2분의 KA로 쓸 수가 있고 우변은 이제 M5 제곱. 요거 이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뒤집어 가지고 오메가를 이제 양변 루트를 취해서 오메가를 구해 보면은 오메가는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K는 음수일 수 있지만은 오메가는 우리가 항상 컨벤션상 플러스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루트를 갖다가 할 때 사인이 벗어 나올 때 이제 루트를 우리가 절대값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가 2배의 루트의 n분의 k를 오메가 맥스로 표현하게 되면은 오메가는 오메가 맥스 곱하기 사인 2분의 ka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맥스라고 쓴 이유는 여기서 보면 이제 이쪽에 사인 값이 최대값이 1이니까 결국은 오메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이제 오메가 맥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우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 했던 이 레티스 웨이브의 dispersion relation 그거에 이제 K하고 오메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dispersion relation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여러분 그 의미를 알게 되겠지만 실은 어쿠스틱 웨이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쿠스틱 레티스 웨이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쿠스틱 레티스 웨이브. 그러니까 이게 그 클래시컬한 연속적인 그런 웨이브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레티스 웨이브라는 말을 갖다가 특별히 좀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K 웨이브 넘버와 오메가 사이의 관계, 그걸 우리가 이제 디스퍼전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했었죠, 앞에서. 자, 이걸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x축이 이제 K가 되겠고요. y축이 오메가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a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a분의 파이에서도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옆으로 이제 이 패턴이 요 마이너스 a분의 파이와 a분의 파이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옆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구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웨이브 랭스를 한번 좀 따져 보겠어요. 파장. 자, 뭐냐면은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 원점 k 꼴 제로는 이제 웨이브 넘버가 0인 지점인데 웨이브 넘버가 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파장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파장은 람다는 k분의 2파이니까요. k분의 2파이니까 내가 k가 0이라는 얘기는 파장이 이제 무한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k 꼴 0 근처는 파장이 무지무지 긴 겁니다. 그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그게 파장이 긴 그런 웨이브가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a분의 파이가 되면요. k가 a분의 파이가 되면은 그러면 람다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a분의 파이를 넣어 보시게 되면은 람다가 2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람다가 2a. 파장이 2a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보면은 내 자신이 있고 옆에 하나가 있고 a만큼 떨어져 하나가 있고 그 옆에가 2a 지점에 있는 거죠. 근데 2a 파장이 2a 지점이 2a라는 거는 내가 있고 그 건너가 나랑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거를 보면은 파장이 2a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게 사인에 kna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t니까 옆에 있는 거는 잠깐만 어떻게 뭘 보면 되지? 자, 여기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거는 ka만큼 위상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k가 a분의 파이가 되면은 위상이 얼마만큼 변한 거예요? 파이만큼 바뀐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현재 내가 원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거는 180도 위상이 바뀌었으니까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 옆에는 나랑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바로 옆에 게 반대로 움직이고 그 하나 건너는
이게 자기 자신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갖다가 8호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요거 그림을 그릴 때는 실은 이제 종파보다는 횡파가 좀 더 보기 편해서 횡파 스타일로 한번 그려볼게요. 뭐냐면은 내가 n번째 내가 지금 위로 올라가 있고요. 내 옆에 있는 거는 n 플러스 1번째는 정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는 다시 원래 나랑 같고, 그죠? 요런 식의 파동. 이런 식의 이렇게 파장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의 파장이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게 실은 이러한 레티스에서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짧은 파장이에요. 이것보다 더 짧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진짜 바로 옆에 거하고 나하고 반대가 되고 이거 오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짧다는 거는 내가 그런 짧은 팔을 구현할 수 있는 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 건너서 자기 자신하고 돌아오는 건데 그러면 더 짧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나 자신하고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거가 나랑 동일한 거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원자가 같이 움직이는 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거가 나랑 동일하게 움직이면. 근데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 람다 이꼴 2a라는 게 내가 이 레티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짧은 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파장이 짧은 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넘어선 거는 과연 무엇이냐? 이걸 넘어선 거는 k가 더 큰 값이니까 파장이 더 짧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지금 a라는 지점을 갖다가 보면은 이게 지금 a 이꼴 1인 레티스로 가정을 해보면은요. 요게 3.14니까 뭐 한 sin 4x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거를 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표시를 해봤어요. 파란색.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 그 움직이는 거, 실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종파를 내가 횡파로 한번 다시 바꿔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점들이 이제 원자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똑같은 움직임을 내가 실은 여기에서 2파이만큼 왼쪽으로 움직인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K를 내가 웨이브 넘버를 2파이를 뺀 거를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더 긴 파장으로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 노란색 선인데요. 이게 지금 이걸 구현이 돼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실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현이 안 되는 거, 진짜는 제대로는 구현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실은 뭐에고 해당이 되는 거, 동일한 거냐면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거 이제 이 마이너스 a분의 파이와 a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k하고 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패턴을 주는 게 다른 어실레이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바깥에 있는 거, 이게 a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a분의 파이 바깥에 있는 거는 실은 가상적인 거고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파는 실은 여기 안으로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다른 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록 그림은 K는 수학적으로는 모든 값을 가질 수가 있겠으나 물리적인 의미를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다른 제대로 된 어떤 유니크한 해답을 주는 거는 바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이너스 a분의 파이하고 n의 파이 뭐예요? 바로 first 불리앙 존이죠. 그 first 불리앙 존 안에 들어와 있는 K로 그냥 구현이 되는 겁니다. effective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K는 우리가 first 불리앙 존 안에 있는 값으로 우리가 제한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게 굉장히 낯이 익죠. 그죠? 여러분, 일렉트론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블로우 벡터를 얘기했었고요. 블로우 벡터가 first 불리앙 존 안에 들어와 있는 값이다라고 우리가 제한을 줬었는데, 레티스 웨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레티스 웨이브가 가지는 그 웨이브 넘버 K는 우리가 first 불리앙 존 안에만 있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바깥에 있는 거는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은 우리가 이제 그 리시프로컬 레티스만큼 움직였을 때 그 안을 몰아져 가는, 그죠? first 불리앙 존 안에 있는 어떤 것과 그냥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와 같은 우리가 파동을 갖다가 이게 방금 봤던 우리가 그런 웨이브를 우리 실은 어쿠스틱 모드, 이제 우리가 레티스 웨이브에서 어쿠스틱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쿠스틱 모드라는 건 뭐냐? 어쿠스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소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격자 내 진동을 하는데 그게 소리 전달을 매개하는 그런 웨이브라는 의미입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보통 우리가 소리 그러면 이제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리가 공기 중의 매질을 통하지 않고 고체, 그러니까 솔리드를 통해서도 전달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기서 좀 키보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딱딱딱 소리를 치면은 여기 있는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나한테 귀로 들어오는 거가 전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귀를 대고서 이렇게 해보면은 공기하고는 조금 다른 소리가 들리죠. 아이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키보드 잘못 눌러가지고 플레이 버튼을 오디오 버튼 눌러버렸네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였었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키보드를 때려서 내가 귀에 댔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친 소리가 고체의 진동을 만들어내고요. 그 진동이 쭉 타고서 오다가 내 귀 근처에 있는 공기를 진동을 시켜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렇게 고체가 소리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충격을 가해서 어떤 이제 뭐 변형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그 움직임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원자들이 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어쿠스틱 모드라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특징이냐? 앞에서 우리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원자들이 인접한 것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것도 있느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뒤쪽에 이제 이제 베이시스가 두 개인 다이아토믹 레티스의 경우에는 이거는 전혀 다른 특성인 그런 레티스 웨이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보실 거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어쿠스틱 모드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또 살펴볼 수가 있냐면은 그룹 벨로시티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소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전달되는 그 파가 전달되는 그 속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파를 갖다가 내가 어떤 그룹으로 어떤 웨이브 패킷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이 됐을 때 그게 전달되는 속도, 그게 이제 그룹 벨로시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에서도 격자 진동을 만들 때 이제 뚱 하고 치면은 순간적으로 그 영역이 이렇게 어떤 이제 레티스가 그러니까 웨이브가 딱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쭉 전달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패킷이 만들어 전달될 때 나가는 그 속도. 자, 그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은 오메가하고 K 사이 릴레이션에서 그리고 미분을 하면 됐었어요. 그죠? 앞에 내용에서.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는데 이제 오른쪽 것만 내가 미분해 볼게요. 절대값 베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K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쵸? 자, 그래서 요걸 갖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오른쪽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K가 이제 0일 때서의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요.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번에 이게 이제 이 좋은 바운더리 A분의 파이로 갈수록 이게 점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브랜치도 마찬가지고 왼쪽에 있는 것도 내가 이제 기울기로 따져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죠. 근데 이거는 속도는 이제 속력은 같은데 속도는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값이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파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최대값을 보면은 VG max를 보면은 그게 이제 A 곱하기 루트의 n분의 K 값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원점 근처에서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보면 꽤나 넓은 영역에 걸쳐서 이러한 동일한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속도, 이 최대 속도, 그 다음에 이 좋은 센터 쪽에서, 그러니까 K가 작았을 때, 혹은 이제, 웨이블랭스로 얘기를 하면 좀 웨이블랭스가 길 때. 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A가 레티스 파라미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이 A분의 파이라는 값은 우리가 뭐, 보통 NKS 단위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영역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이제 내가 그래서 뭐 어떤 웨이브를 만들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만들었다, 내가 진동을 통해서 뭐 말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보통 파장이 미터 단위예요. 미터 단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면은 웨이브 넘버로 얘기를 하면 그 역수를 취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작은 이런 원점 근처에서의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쪽은 전혀 아니고요. 이 근처, 원점 근처에서 이 속도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speed of sound,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가 속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기울기가 이제 음속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 1차원 모델에서는 지금 a 곱하기 루트의 n분의 k였었고요. 실은 여기 여러분 요거하고 뭐랑 동일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연속체 모델에서의 그 속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 둘 사이의 차이는 정말 웨이브랭스가 짧았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원에서는 이렇게 됐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3차원 모델에서는, 보통 어떻게, 연속체 모델, 3차원 연속체 모델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은, 이게 3차원은 아니겠구나. 뭐, 연속체 모델에서 일반적인 물질로 얘기를 하죠. 꼭 굳이 3차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속도는 루트의 로우 분의 y가 되는데요. 로우는 그 물질의 density가 되겠고요. y는 elastic modululus가 됩니다. 탄성 계수가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들어오는 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좀 복잡한데, 플루이드의 경우, 유체의 경우에는 이제 elastic modulus 아니라 bulk modulus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가느다란 그 빔을 만들어가지고 보낸다라고 하면은, 영스 모듈러스가 되게 되겠고, 조금 이제 좀 사이즈가 큰 그런 솔리드는 또 이게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이렇게 쉬어가 들어오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일라스틱 모듈러스랑 관계되는 그런 양이 된다라는 거, y는. 이런 게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하고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티피컬한 머티리얼에서 우리가, 음속이 어떻게 되냐면은, 공기 중은 343m/s, 물은 1433, 다이아몬드는 가장 큽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빠른 음속을 가진 물질이고요. 12,000. 이게. 왜냐하면 이게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음속이 빠르고 싶으면은, 뭐에 두 가지 조건이 나오면 되겠죠. 하나는 마듈러스가 크면 되고, 단단하면 되고요. 이게 경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물질이면 되고, 하나는 가벼운 물질이면 돼요. 자, 가벼우면서 단단한 물질. 넘버원, 다이아몬드죠. 그죠? 짱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이제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언도 이제 고체니까 제법 큰 값을 가지고 있고요. 3850, 러버, 고무는 능성청 해가지고 이게 작고, 그 다음에 나무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티피컬한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기보다도 우리가 솔리드 안에서 훨씬 더 이게 음속의 전달 속도가 빠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결국 이제 스프링 컨스탄트 혹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이제 마듈러스 값이 크기 때문에 혹은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물질들이 빼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 진동을 만들어주면 쫙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공기 같으면은 이게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해도 그냥 그러니까 천천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달된다라고 하면 물론 천천하다고 해더라도 그냥 300m/s니까 뭐 굉장히 빠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가 이제 음속이 된다는 그래서 이 존 센터 근처에서의 이 슬로프이 바로 음속이 된다라는 거, 이 어쿠스틱 모드에. 자,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내가 그 존 바운더리 근처로 가게 되면은 그룹 벨로시티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느려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 속도를 전달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원자들이 이제 있는 거가 그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리에 그 파장이 그 정도에 이르게 되면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는, 한계에 도달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종파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종파 얘기했었는데, 이제 트랜스버스 모드, 횡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포멀리즘은 실은 비슷해요. 결국은 이제, 이게 지금 스프링이 이렇게 우리가 옆으로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압축을 했었는데, 횡파는 위아래로 이제 길이가 움직이면서 길이를 변형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차이점만 있는데, 단지 이제 종파는 스프링을 직접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그 변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스프링 컨스탄트가 느껴지지만은 위아래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움직인 거리에 비해서 이거는 변형은 더 작게 되는 거죠. 이게 위아래로 내가 뭐 스프링을 돌리기만 이렇게 살짝 돌리면 길이 안 변하고서 위아래로 움직임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 뭐 스프링 가지고 여러분 해보셔도 느낄 수가 있겠고요. 더 약합니다. 그 변형, restoring force, 그러니까 복원력이 더 약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effective spring constant가 그 longitudinal 모드에 비해서 transverse 모드가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은 그것만 제외하고서는 포멀리즘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좌우로 변하냐 위아래로 변하냐 그것만 우리가 공간적인 변이의 방향만 다를 뿐이지 모든 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dispersion relation이 나오게 되고요.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스프링 컨스탄트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L은 롱지튜드널 모드는 높기 때문에 더 빠르게, 또 음속이 더 빠르게 이렇게 되는 거겠고요. 이 트랜스버스 모드는 이제 작으니까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체의 변형에 있어서 롱지튜드널 웨이브가 더 빠르고요. 트랜스버스 모드는 더 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진파 얘기할 때 우리가 S웨이브, P웨이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S웨이브가 둘 중에 하나가 종파고 하나가 횡파고요. 그래서 종파가 먼저 도달하고 나중에 횡파가 오고, 그러나 횡파가 이제 이게 이 종파하고 달리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파괴력이 큰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여기 연결 지을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봤던 건 완전 고전적인 입장에서 레티스 웨이브를 갖다가 레티스의 격자의 진동을 살펴봤던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양자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은 간단해요.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푼 다음에 오메가를 구하고요. 그 오메가가 하바 오메가만큼 이렇게 우리가 n 플러스 2분의 1 하바 오메가만큼 그 진동은 양자화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레티스 웨이브 하나하나가 다 원래는 고전적으로는 연속적인 에너지, 내가 그 진폭을 얼마든지 연속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실은 그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바 오메가만큼 각각의 모두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내가 레티스 웨이브는 K에 따라서 다른 오메가 값을 가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K에 따라서 양자화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웨이브랭스가 길면은 혹은 K가 작으면은 오메가가 작기 때문에 양자화되는 값이 작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그냥 양자화되는 걸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파동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양자화해야 된다는 건 전혀 우리가 별로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 웨이브랭스가 짧아져서 혹은 K가 커져서 원자적인 수준에 갖게 되면 원자의 그 길이랑 뭔가 우리가 비슷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우리가 이제 오메가 값이 제법 커서 양자화되는 효과를 우리가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크기의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하바 오메가만큼 양자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그 양자화된 것들을 우리가 웨이브가 양자화된 것들을 마치 우리가 하나의 입자처럼 생각을 해서 포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O에는 보통 우리가 뭐 일렉트론, 뭐 뉴트론 이런 것처럼 입자에다 붙이는 포톤도 마찬가지고요. 입자에 붙이는 거고 포노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소리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노, 그래서 포논, 소리 양자, 정식 물리 용어로는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소리 양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포논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느냐? 하바 오메가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혹은 이제 우리가 프리퀀스를 얘기하면 하누 혹은 h 곱하기 프리퀀스 f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논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하바 k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포톤에서 하바 k였던 것처럼 여기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단 이 모멘텀은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운동할 때 이렇게 쿵 하고 오는 그런 모멘텀이 아닙니다. 이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레티스 웨이브는 모든 원자가 다 좌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좌우로 움직이고 우로 움직이는 게 똑같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운동량은 제로예요. 내가 레티스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건 오른쪽으로 움직이건 상관이 없이 어차피 원자들은 자기 자리에서 진동을 할 뿐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운동량은 0입니다. 우리가 진짜 운동량은 0이에요. 그죠? 진짜 운동량은 0인데 이게 단지 크리스탈 안에서는 마치 운동량인 것처럼 아주 유사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바 K를 여기서 K는 여기 이 K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K가 우리가 이제 포논의 크리스탈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거 갖다가 조금
정확하게 얘기 안 했던 것도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좀 얘기를 드리면요. 일렉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렉트론도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냐면은 여기인데요. 영어를 살짝 내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이 하바 K, 내가 블로우 벡터에다가 하바를 붙인 거를 그건 실질적인 모멘텀은 아니지만은 모멘텀과 상당히 유사한 역할을 한다. 크리스탈 안에서 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걸 구체적인 그 이제 여러분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챕터에 나오게 되는데 이 하바 K를 크리스탈 모멘텀,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크리스탈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 뒤에서 보이는 그 하바 K에서 이제 포논의 그 하바 K는 포논의 크리스탈 모멘텀. 이거는 일렉트론의 크리스탈 모멘텀. 하바에다 블로우 벡터로 곱한 거를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쪽에서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뭐 어디 나오냐 하면은 그리고 모멘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나와요.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그러니까 크리스탈 안에서 포논이라는 게 입자가 뭐 다른 어떤 거하고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이렇게 충돌하거나 이랬을 때 마치 이 크리스탈 모멘텀이 진짜 모멘텀인 것처럼 모멘텀 컨서베이션 로를 갖다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모멘텀 역할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진짜 말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일렉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크리스탈 모멘텀 나 유사한 지점이 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멘텀이라는 말을 써서 이제 크리스탈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포톤 같은 경우에는 포톤도 하바 K라고 그럼 포톤도 그런 모멘텀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포톤은 실제 모멘텀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이용했던 것 같은데 포톤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포톤이 계속 오게 되면은요 여기서 압력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포톤이 계속 흡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뭐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은 일렉트론이 있으면은 거기에 포톤이 들어가게 되면요 일렉트론이 움직여요. 그게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포톤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포톤 광자는 실질적인 어떤 리얼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포논하고 좀 다르게 포논은 크리스탈 안에서 모멘텀에 해당이 되는 크리스탈 모멘텀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다이아토밀 레티스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니셀에 하나의 원자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두 개가 있는 다이아토밀 레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이게 이제 괜히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가 이제 우리가 앞에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무엇인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아토밀 유니셀에 두 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자의 뭐 종류가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제 원자는 같은데 뭔가 어떤 이유에서 원자가 같다는 게 무게는 같은데 스프링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스프링이 달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어찌됐거나 동일한 질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간단한 형태로 후자의 경우 다시 말하면은 이제 원자들은 동일한 원자 고로 이제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원자가 두 가지 종류의 스프링이 있다. 그래서 어떤 원자는 이게 내가 동글동글하게 원형 스프링이 있겠고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날카로운 날카롭다고 얘기하다가 이런 어떤 이 톱니 모양의 스프링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원자는 오른쪽에 원형 왼쪽에 톱니가 달려 있고요. 빨간색은 파란색은 왼쪽에 원형 오른쪽에 톱니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두 원자는 분명히 우리가 명백하게 다른 어떤 원자의 위치로 봐야 되는 거고요. 완벽하게 동일하게 원래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두 원자를 건너뛴 이렇게 하나, 두 개 여기서부터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레티스 파라미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레티스 파라미터 A로 볼 수 있겠고 그 안에는 두 개의 베이시스 원자가 있다. 빨간색, 파란색. 무게는 같고 그러나 스프링이 결합된 거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원형 스프링의 스프링 컨스탄트를 G라고 하고요. 톱니 스프링의 스프링 컨스탄트를 K라고 얘기하겠어요. G 스프링, K 스프링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인덱싱이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앞에하고 이제 비슷한 스타일로 하는데 이제 파란색은 내가 U라는 인덱스를 붙여서 UN 플러스 1,
un-1 이렇게 하고요. 빨간색은 내가 누라고 하는 기호를 쓰겠어요. nu_n 플러스 1, nu_n-1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변이를 내가 이제 u하고 nu로 두 가지로 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equation of motion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un, 자 un의 우리가 equation of motion은 이 nun하고 un 사이에 그 오른쪽 스프링 k 이렇게 되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mun하고 nu_n-1이고 스프링 콘스탄트는 g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형태가 앞에 있는 1차원 모노아토미क 레티스하고 동일한데 단지 여기서 이제 이게 두 개가 다르고요. 요거 하나가 이제 u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이 이게 u가 아니라 nu가 된다라는 거. 그거가 이제 차이가 있고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그 이제 un에 대한 equation of motion이 되겠고요. nun에 대한 거는 이제 동일한데 이제 내가 약간 이렇게 un과 nun이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이퀘이션을 놓고서 내가 똑같이 앞에하고 똑같이 노멀 모드를 구하는데요. 이때는 조금 내가 수학적으로 이걸 그냥 사인 코사인으로 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좀 많이 복잡하니까 조금 간단하게 내가 복소수 형태로 문제를 풀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변이는 복소수일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제 어떤 방정식을 풀 때 이게 복소수 형태라고 하고서 풀고 마지막에 이거에 내가 실수부 혹은 허수부만을 취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 어떤 그런 방식인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복소수로 도입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소수 형태의 노멀 모드.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sin kna-omegat였는데요. 그거를 exponential의 i의 kn-omegat로 내가 이제 풀겠습니다. 앞에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실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더 심플한데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실질적인 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인을 넣었던 거고요. 이렇게 푸는 게 수학적으로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풀 때 이제 어떤 내가 그걸 갖다 이용을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u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요. 이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원래 거에 un에다가 그래서 이제 n 플러스 1에서 ka가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은 exponential i ka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게 여기다 곱해지는 거예요. 앞에다가.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un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u의 n-1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ika의 un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nu에 대해서도 동일한 패턴의 어떤 그런 규칙이 성립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퀘이션이 우리 쭉 이렇게 선형 이퀘이션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남는 거는 요런 형태의 그거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요걸 갖다가 요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 이퀘이션이 요 방정식이 나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계수행렬, 그러니까 우변은 여기서 이제 좌변이 되겠고요. 이 좌변의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i 오메가가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두 번 튀어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를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죠. 이게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고요. 실은 이제 왼쪽과 같이 행렬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이 어떤 이렇게 우리 여러 개 어떤 시스템에서 스프링 콘스탄트로 주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우리가 매트릭스를 다이내미컬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개일 때는 뭐 너무 단순해서 우리 얘기를 안 했었고요. 이게 이제 두 개 이상 그다음에 뭐 차원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내미컬 매트릭스가 좀 이제 복잡하게 어떤 그런 이제 그 형태의 이제 큰 어떤 매트릭스가 되게 된 겁니다. 어찌됐거나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스프링 콘스탄트와 그거에 관계된 어떤 힘과의 어떤 그런 관계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의 매트릭스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이내미컬 매트릭스 그 시스템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이 다이내미컬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되겠어요. 그죠? 뭐 곱하기 자기 뭐 a, b가 개수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곱하기 a, b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푸는 거는 뭐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이렇게 모으고서 보면은 이게 지금 non-trivial한 a, b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오메가에 대한 실은 4차 방정식이 돼요. 4차 방정식. 자, 그런데 오메가에 대한 4차 방정식이지만 실은 이게 오메가 제곱이 딱 하나만, 여기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메가 제곱으로 놓고서 오메가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풀게 되면은 오메가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 풀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해보시면요. 좀 복잡하지만은 상당히 컴팩트하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 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그냥 그림 공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B가 좀 이제 관계가 복잡한데 이것도 잘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예쁘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이제 복호 동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 이게 마이너스고요. 이게 마이너스일 때 이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A하고 B 사이의 그 비례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거는 위쪽이니까 요거가 되겠고요. 오메가하고 K 사이가 요런 식 위에 거가 되겠고, 마이너스는 이제 밑에 쪽이 되니까 요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토믹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만 있을 때하고 지금 보면은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만 있을 때에 비해서, 하나만 있을 때에 비해서 어때요? 이게 밑에 있는 어쿠스틱 모드 뿐만 아니라 위쪽에 무엇인가 하나가 더 생겼죠. 그죠? 좀 평평한, 그리고 원점에서 오메가가 제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포논이 하나 생겼습니다. 포논 모드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옵티컬 포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원점의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 K가 0으로 감에 따라서 오메가가 0으로 가는 이런 식의 우리가 모드를 갖다 어쿠스틱 웨이브 혹은 어쿠스틱 포논, 뭐 양자가 되면 어쿠스틱 포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쪽의 거가 이제 우리가 옵티컬 웨이브, 옵티컬 포논 혹은 뭐 옵티컬 브랜치 뭐 이런 얘기도 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두 가지의 그 브랜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두 가지 스타일의 웨이브가 나온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오쿠스틱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옵티컬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살펴보는데요. 형태가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제 원점 근처에서 좀 알아보겠어요. 이제 원점 근처에서. 자, 그러면은 이게 K가 0 근처에서, 다시 말하면은 웨이브런스가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은 코사인 KA를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1-2분의 KA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자, 오메가가 뭐가 되냐면 뒤쪽에 있는 거가 이제 그렇죠. 이제 이게 플러스가, 잠깐만, 옵티컬 모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거가 이제 코사인 KA, 이거가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잠깐만요. 네, 여러분 헤매서 미안합니다. 정리했습니다. 자, 봐보죠. 이렇게 이제 디스퍼런셜 릴레이션을 구했죠. 자, 오메가하고 K 사이의 관계 이제 A분의 B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원점 근처하고, 그러니까 K가 0 근처, 롱 웨이브랭스하고, 그 다음에 좋은 바운더리, A분의 파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저거 해를 갖다가 좀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해보겠어요. 첫 번째 K가 0인 근처, 롱 웨이브랭스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사인 KA를 1-2분의 KA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테일러 전개를 통해서. 그냥 우선은 심플하게 그냥 코사인 K1을 그냥 1로 나와보죠. 그냥 이거가 1이니까 없는 거죠. 1. 그렇죠? 자, 그렇게 한다라고 치면은 루트 안이 이제 K 플러스 G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오메가 제곱이 M분의 K 플러스 G, 그러니까 2배의 K 플러스 G, 그러니까 위쪽을 봐볼게요. 이쪽은 이제 더 큰 값이니까 2배의 K 플러스 G가 되겠죠. 이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죠? 되고, 그랬을 때 다시 오메가를 갖다가 내가 이제, 루트를 취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어요. 루트에 M분의 E 플러스 K 플러스 G, 2배의 K 플러스 G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값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A하고 B 사이에. 그럼 A분의 B는 내가 이제 KA가 1이니까
exponential k가 1이니까 이게 k 플러스 g over 절대값 k 플러스 g인데 k하고 g는 둘 다 양수니까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오메가는 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a분의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진동을 하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겠어요. 우선 이거는 k가 0이니까 k가 0이라는 얘기는 내가 한쪽에서 내가 옆으로 내가 옮겨갔을 때 한 그러니까 레티스를 내가 한 칸 옆으로 갔을 때 동일한 패턴으로 진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점이 의미하는 거는. 그쵸? 되겠고요. 근데 A하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A하고 B는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UN하고 MUN하고 그러니까 인접 내부에 있는 두 개의 베이시스 애톰 그 둘 사이에 앞에 있는 베이스라는 그러니까 그 진동의 그 진폭의 관계예요. 근데 A하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두 개가 같은 크기로 진동하는데 단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A하고 B가 반대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이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패턴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 얘가 지금 여기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지금 내부 레티스의 다른 베이시스가 되겠죠? 그럼 이걸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얘하고 얘가 오른쪽이면 얘는 왼쪽이면 오른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하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원자가 A만큼 반복이 된 게 이거니까 여기 있는 게 동일한 패턴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그린 거야? 미안합니다. 자, 지우개. 자, 그럼 요 원자하고 여기 원자를 보게 되면은 두 개가 동일한 걸로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K가 0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이렇게 지금 두 개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는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진동을 하고 이렇게 진동을 하고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이게 진동하는 거 모드를 보게 되면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이 순간에는 지금 이 톱니바퀴 스프링은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고, 그죠?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톱니바퀴는 늘어나고 원통형은 줄어들고 있고, 그죠? 그런 식인데 이게 그 다음 순간에는 반대가 되는 거겠죠.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그 다음 순간에는 톱니바퀴가 줄어들고 원통형이 늘어나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압축이 되고 이러는 거가 다르게 되는.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스프링에서 지금 이 스프링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둘 다 내가 복원력을 갖다가 최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늘리고 하나는 줄이니까 다시 복원력이 두 개가 다 원래 걸로 돌이키고자 하는 힘이 플러스가 되겠죠. 두 개가 동시에. 그러니까 K 플러스 G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거에 따른 프리퀀시도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돼요. 자, 반면에 이제 여기 아래쪽을 보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이미 구했던 거긴 한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게, 내가 이제 요 항을 무시를 하면은 코사인 KA를 1로 근사를 하게 되면 0이 되는 건데, 내가 코사인 KA를 남겨놓게 되면은 이제 한 호도를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KA의 절대값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유도하지는 않겠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분의 B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K가 0이 되는 거야. KA가 지금, 그렇죠. 코사인 KA가 1이 되니까 아래쪽이 돼가지고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오메가가 절대값 KA가 된다. 여러분, 이거 익숙한 거죠? 앞에 이제 1차원에서 우리가 요거하고 지금 동일한 그런 관계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A분의 B가 1이라는 얘기는 두 개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모든 원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쿠스틱 웨이브처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존 센터에서의 두 개 우리가 그걸 살펴봤었고요. 자, K가 A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K가 A분의 파이, 존 바운드리가 되겠죠? A분의 파이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게 나올 때 이제 K 플러스 G에 써보면은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은 K 마이너스 G의 절대값으로 나오겠죠. 이게 나오게 될 텐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K가 더 뻣뻣하다. K가 이제 G보다 K 함수 뭐였죠? K가 톱니바퀴죠, 그죠? 톱니바퀴가 더 세다. 스프링 컨스탄트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K-G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위쪽 미안합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 위쪽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오메가가 루트의 n분의 ak가 되고요. 이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루트의 n분의 2g가 되는 거예요. 그죠? k가 g보다 크니까 약간 더 위쪽에 있고요. 요 사이에 이제 어떤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부호를 보면은 위쪽은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밑에는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자, 요걸 잠깐만 그림을 보면은 이게 왜 여기에서 얘가 k만 나오고 얘는 밑에는 g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봐보죠. 우선은 여기에서 내가 여기 원자를 갖다 놓고 여기서 시작을 할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게 지금 왼쪽으로 움직였잖아요. 이게 지금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한 칸 a만큼 갔을 때 이게 지금 k가 a분의 파이기 때문에 내가 k 곱하기 그다음에 x가 이제 a죠. 이제 k 곱하기 a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파이가 되니까 이 반대 위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거가 이제는 인접한 셀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좋은 바운드리에서 의미가 되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그 람다가 2a가 되게 되면은 이게 여기 항상 움직이는 게 반대로 된다. 옆에 있는 게 움직이는 게 반대로 된다. 인접한 셀의 움직임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이거는 인접한 셀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존 센터에서 항상 이게 한 주기를 가게 되면은 항상 동일했어요. 이게 동일했어요. 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주기를 가면은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반대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인접해 있는 거는 요 관계 때문에 왼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전체적인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게 요런 진동을 하고 있다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이 원통형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길이 변화가 없어요. 왜?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 스프링에 물려있는 두 개의 원자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운동은 실은 우리가 시간 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톱니바퀴 스프링만 압축됐다가 늘어났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원통형은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압축이 되거나 늘어나지 않아요. 변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메가가 K에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는 이제 반대요. 밑에는 반대로 여러분 잘 따져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 톱니바퀴 스프링은 길이가 유지가 되고요. 원통형만 압축과 그 다음번에 이걸 갖다가 컴프레션과 일롱게이션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원통형 스프링에 해당되는 G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또한 여기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옵티컬 모드 같은 경우에 왜 옵티컬 모드가 프리퀀시가 크냐? 이거는 원점 근처라고 하더라도 실은 인접한 원자들끼리 서로 스프링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서 지금 최대의 스프링이 압축이 되면서 가장 빠르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압축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반면에 어코스틱 웨이브는 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프링들이 많이 변형이 안 돼요. 내가 누르면 내가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약간 이제 물론 그건 다르죠. 약간 그거 변형 움직이는 정도는 다르지만은 나랑 움직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영수철의 길이 변형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람다가 클수록. 그죠? 그래서 오메가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이 옵티컬 모드 같은 것들 이런 것 되게 큰 값을 가지고요. 옵티컬 모드의 존 센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치 그러니까 존 센터에서도 옵티컬 모드건 아니면은 어쿠스틱 모드건 용수철들이 이렇게 제법 압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프리퀀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를 우리가 질적인 차이가 있겠고요. 이 옵티컬 포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 관점에서는 그 전자의 어떤 움직임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요소로서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이걸 왜 옵티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게 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원자가 이게 뭐 서로 다른 원자라고 치고요. 베이시스가 두 개 다른 원자이고 두 개 다른 원자가 하나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쿠스틱 웨이브는 내가 그냥 물질을 그냥 원자 구별 없이 그냥 밀고 이렇게 압축을 하고 뭐 이렇게 때리면은 이렇게 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인접한 셀, 그러니까 같은 셀 안에 두 개의 원자를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전기장에 걸려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반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바깥에서 전기장이 걸려 있을 때 뭔가가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전기장, 빛에 들어가 있는 전기장이 이 옵티컬 포논 모드를 내가 익사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기계적으로는 거의 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열적으로도 거의 안 만들어지고요.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바깥에서 뭔가 빛과 같은 게 들어왔을 때가 그게 반응하는 그런 진동 모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제 옵티컬 포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포논에 우리가 이제 한번 움직임을 한번 무비로 한번 좀 봐볼게요. 동영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지금 위쪽에 있는 거가 지금 어떤 포인트를 고른 거냐면은 이 불리앙존에서 여기는 이 두 개, 여기는 옵티컬 포논을 그린 게 여기고요. 여기는 어쿠스틱 모드를 그린 게 이거고요. 이거는 보면 이제 종파 스타일로 그린 거고 횡파 스타일로 그린 거고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같은 K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거가 훨씬 더 움직임이 더 이제 활발하고요. 오메가가 더 크니까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보면은 원자들이 서로 이렇게 반대 위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농수철들이 많이 압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밑에 같으면은 이제 밑에는 지금 이게 다 같은, 그러니까 원자가 인접한 원자들이지만은 어쿠스틱 모드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제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이게 지금 요 K 포인트가 되겠고, 조금 더 다른 K 포인트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파장이 좀 더 이제 짧아졌죠, 그죠? 파장이 짧아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의 강의는 이제 거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